자, 이제 되게 가장 궁금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어떤 진학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3학년 진학 담당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시고 진학 부장님까지 하신 전원발 쌤을 모시고 구체적인 진짜 궁금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가 되게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저희 학교에서 내신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예, 최저 사례가 있다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최저 합격자 사례가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 한 기수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그 다음 기수 학생들을 진학하는데 또 잘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정보는 다 가리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만 표본으로 뽑았을 때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잊혀지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H대학 한참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할 때 특히 이제 5등급 초반인 학생이 정말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예, 한양대 정치외교 합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례를 다음 학년 학생들에게 강조를 했더니 그 다음 해에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4등급인 학생들이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한양대는 붙겠구나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안 좋은 결과가 생긴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내신만 보진 않습니다. 서울대 지원자 중에서 2등급 때 탈락자도 있고 3등급 때 합격자도 있습니다. 또 연고대 지원자 중에서는 3등급 때 탈락자가 있고 4등급 때 합격자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대학에서 내신을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비교과 활동, 교과외 활동, 얼마나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학교 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활동했는가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항상 내신만 보실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래도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요즘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거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50% 컷, 70% 컷 내신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대략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그 자료만 가지고도 90% 컷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도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3점대 내신 중후반의 학생도 서울대 합격하는 사례라든지 4점대에 연대나 고대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것은 확실히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나는 내신 안 되니까 그냥 내신 떨어지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언제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어문계열, 그러니까 외고다 보니까 어문계열 진학 실적은 되게 강하고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는 진학을 잘 못한다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 중에서 비교적 모집 단위당 모집 인원이 적은 서강대와 또 모집 단위당 모집 인원이 많은 성균관대를 비교하면 서강대의 경우에도 명덕외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모집 단위는 경영학과 영미문화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합격하는 모집 단위는 역시 경영학과 인문과학 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문계열 반, 나머지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주 이 와중에 창의적인 학생들도 나오는데요. 전문교과 72단위, 기초영어 10단위까지 합하면 외국어 전공어를 82단위를 공부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어학 실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을 가면 원서 강독이 가능하고 또 원어민 교수님, 외국 교수님, 또 외국 학생들과 교류가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저변을 확장하여서 명덕외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영어과를 졸업했지만 북경 중국 칭화대 유학 가서 자연 계열을 전공하고 돌아와서는 서울대와 퀴스트 대학원을 나와서 지금 현재는 L사의 에너지 솔루션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도 있습니다. 예, 아주 이런 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엘텍 공과대학이라고 문과대도 공대에 진학할 수 있는 사례가 있죠. 네, 그 이화여대 엘텍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인문 계열 모집 인원하고 자연 계열 모집 인원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뽑습니다. 공과대학에서 왜 인문 계열 인원들을 뽑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순수하게 그 자연계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오히려 그 외국 서적을 못 읽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과대학이지만 뭐 컴퓨터 공학과나 아니면 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인문계적인 직관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여대 엘텍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을 뽑는 티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진학을 하는데 서울대에 진학하는 그 인원이 좀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외고별로 서울대 티오가 있고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과별로 한 명만 뽑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일까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그 외고별 서울대 티오가 있고 과별로 한 명씩만 뽑아준다면 정말 입시 지도를 수월하게 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해도 되죠. 그런데 적어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정말 좀 과장하면 죽도록 노력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지원한다고 치면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은 현재 지원한 학생들의 실력과 이전 연도 몇 년 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현재 그 서울대를 지원한 명덕외고 학생들의 실력이 과연 이전에 지원한 명덕외고 학생들과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지원한 학생들이 이전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우수하다고 하면 더 뽑기도 하고요. 또 우수하지 않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덜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조절할 수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 서울대면서도 이따금씩 그 과별로 그 지원자가 몰리고 덜 몰리고 하는 경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서울대 경영도 명덕외고 학생 3점 중반대 학생이 합격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매년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명덕외고에서 모집 인원이 적은 모집 단위에 한꺼번에 2명이 붙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입학사정관들은 정말 뛰어난 학생들을 정확하게 또 선별해내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니은 학과의 명덕외고 학생들이 4명이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내신 성적으로 3등인 학생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정말 그 해 그 세 번째 학생만 서울대 1단계를 통과했고 최종까지 합격했던 그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씩 뽑아주는 것은 아니고 실력이 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고르게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3 담임할 때 그 합격한 친구를 봤는데 저희 학교에서 2명이 붙었길래 많이 뽑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봤는데 수시 전체 전국에서 9명 뽑더라고요. 9명 뽑는데 그래서 새내기 모임을 했는데 2명이 우리 학교 친구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문과 계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과를 선택하고 문과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어떤 역량이라든 것 이런 수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하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서울대나 아니면 주요 대학들이 좀 잘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요? 최근에 제가 그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입학사정관들에게 들은 얘기들이나 혹은 이제 대학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진학교사들 모임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일반고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한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애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돌아와서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그러면 똑똑한 학생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과거나 영재고에 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또 과거나 영재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또 거기 계신 선생님들도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 기준 척도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선생님들은 또 기성세대들은 기존에 그 수능형 시험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서 그 기준으로 학생들의 그 우수함과 부족함을 판단하지만 요즘 많이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그 어떤 문서를 읽고 또 특히 그 웹상에서 독해 능력, 속독 능력은 검색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하지만 딱딱한 지문, 어려운 지문,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지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은 오히려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능에서도 수능 국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에서 학생들이 취약함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꼭 명덕외고 학생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상태에서 명덕외고 진학해도 괜찮습니다. 명덕외고 안에서 그 많은 수행평가와 발표, 토론, 보고서 발표 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만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표현력, 또 남들과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 이런 것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덕외고에 물론 우수한 학생들이 오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그 학생이 발전하는 것, 또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와서 내신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수시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어떡하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학생들도 수시 진학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참 정말 입시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입학홍보부장님도 이제 설명할 때 하셨는데 명덕외고에서 정말 그 외국어, 영어 전공어를 잘하는데 내신 등급이 5등급인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내신이 5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이 학생들의 그 학생부를 분석해 보면 이 학생의 원점수가 그 과목 평균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딱 명덕외고에서 중간 정도 실력인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진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보다 더 낮은 내신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여대, 숙명여대, 또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 일부 학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수시 얘기인 거고 뭐 정시의 경우에는 또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시 대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시에서는 어떻게 합격이 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수시 합격자에 비해서 정시 합격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명덕외고 학생들이 정시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성적으로 했을 때 그 100분위가 100이라고 했을 때는 전국에서 1등인 거거든요. 요걸 이제 서울대 정시 합격 커트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경영경제를 합격하려고 한다면 100분위가 99.95% 충분히 합격하려고 한다면 99.95%를 받아야 되고요.
사범 계열에 합격하고 싶으면 99.9%,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려운 것을 명덕외고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또 이런 정시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아까 입학홍보 부장님께서 TNC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이제 사실은 제가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TNC 프로그램 티칭 앤 코칭. 사실은 티칭은 어느 곳에 가도 어느 학원 어느 학교를 가도 티칭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생각했을 땐 코칭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코칭이라는 것은 정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그 학생이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점검해주고 스스로 그 학생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길게는 자기주도적으로 모든 그 과목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서 높은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는 것이 TNC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잘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그 수시의 경우에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블라인드 평가가 영향을 어떻게 미쳤을까요? 블라인드 평가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덕외고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지 않는 SS 여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년에 지원하는 학생 자체가 10명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학생부에 들어있는 그 과목 이름을 보면 외고 학생인지는 알지만 이 학생이 명덕외고 학생인지 아니면 지방외고 학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SS 여대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작년에는 좀 이전보다는 불리한 부분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명덕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 예를 들어 K대학 같은 경우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덕외고 학생들의 특징,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완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전혀 블라인드 평가에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전반부에 입시 결과도 보여드렸지만 작년에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 부분에서는 이전 연도랑 합격자, 합격 실적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라인드 평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고 좋아하시는 대학들을 이제 그쪽이 저희 학교의 단골 손님이다 보니까 단골 손님은 알아본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입시 전형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입시 전형 변화에서 정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입시에 대한 접근을 수시대 정시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3년 후를 내다본다면 3년 후는 수시대 정시 체계가 아니니까요. 최근에 교육 당국이나 서울대에서 그 수능형 논술, 수능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논술형 수능. 논술형 수능입니다. 네, 그게 사실 그거긴 한데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수능 과목 자체를 절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이미 제2외국어가 그렇게 됐고 영어도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변별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정시에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니 면접을 실시해서 그 미니 면접이 상당히 변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수능에도 논술을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서울대가 수시겠지만 입시에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즉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 IB를 반영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덕외고는 수시냐 정시냐 프레임, 또 특히 정시 쪽을 많이 강조하는 학교일수록
그러한 학교들에 그렇다면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면 의외로 잘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모든 학교에서 그 진학률을 학교 알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궁금하시다면 직접 그 해당 학교의 진학률, 즉 재수하지 않고 바로 합격한 그 비율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최대한 그 학생이 재학 중에 많은 것을 가르쳐서 수시든 정시든 또 어떤 미래의 교육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명덕외고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대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교육과정이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학교의 학생들, 졸업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진짜 입시 명문으로 알려진 그 정시로 대학 많이 가는 고등학교들을 보면은 재수를 기본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희 학교의 진학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가지 않고 거의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숫자는 나중에 다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거의 입시 지도를 거의 십몇 년 하셨는데 그 인상적인 합격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 중에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저의 개인적으로 이제 감동적인 사례는 이제 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생략하고요. 이제 큰 입시라는 틀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합격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수학 내신 등급이 6등급인데 S대에 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S대는 모든 과목을 고르게 잘하는 학생을 좋아하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통과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극적으로 1단계를 통과했고요. 또 면접을 또 맨 끝에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는데 원래 S대 면접은 15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하는 가운데 이 학생 정말 궁금하다. 이건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하셔서 계속 묻고 답하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40분을 넘었던 사례가 있어요. 이 얘기를 S대 방문해서 사정관님께 하니까 되게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여러분들 시청하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 결국 예상하시겠지만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도전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될까 안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막상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했을 때 최종 합격까지 갔던 그런 사례로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상경 계열에 합격한 사례인데요. 이 학생이 명덕외고 입학할 때 전혀 전공어에 대한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1학년 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1학년 때 전체 내신 등급이 6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충격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2학년 때는 5등급, 3학년 때는 4등급 이렇게 계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시를 지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연세대학교 또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학생부는 정말 놀라운 걸로 가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특히 3학년 때 열심히 했던 과목이 국어와 과학이었습니다. 국어와 과학이었고 시험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만 있으면 계속 국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이 학생 멀리서 온다 그러면 도망 다니실 정도로 그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사를 가르치지만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학생부에다가 질문 땡땡 학생 이름까지 넣어서 질문 땡땡, 요즘은 블라인드 때문에 학생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데요. 그때는 질문 땡땡이라고 기록했던 그런 학생인데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 학생은 연세대 상경 계열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이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그렇게 학문에 열정을 보인 것이 아니었고요. 대학을 가서도 과학 과목에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인데 공과대학 전공 과목을 지원해서 듣고 A를 받는, 그래서 공과대학 교수님이 학생 자네 우리 과로 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활동하는 그 학생,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좌절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대학교 가서 성취를 이룬 사례로 그렇게 기억이 남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재학 시절에 제가 담임을 하면서 이 학생의 장점은 수시에 있다고 봐서 너는 수시로 지원하라고 했는데 이 학생은 한사코 선생님 제가 내신이 5등급인데 어떻게 수시로 가요? 안 돼요. 저는 정시로 가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정시 준비를 했고 3학년 때 내신은 더 하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시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정시에서는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고대 일반 전형, 지금의 고대 K대 사례니까 K대 학업 우수 전형을 지원했는데 그 K대 학업 우수 전형에 국제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되게 좀 뭐랄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재학 시절에 수시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이 학생이 1년 동안 재수하면서 겪은 경험 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 학생의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알고 그 장점을 가장 잘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형, 그런 부분들에 도전을 해서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상적인 사례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지 않도록 많이 지도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으셨던 건 사실이시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최선은 다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지금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도 시간이 뭐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은 걸 들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에 지금 유튜브 창에서 계속 뭐 질문들 같은 것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끝이 아니라 2차 설명도 있고요. 3차 설명회도 있습니다. 2차 설명회는 8월에, 3차 설명회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은 저희는 또 현장에서 대면 설명회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저희 진행할 것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경 써서 봐주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이렇게 저희 설명회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다시 밝은 모습으로 저희 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